작년 말에 서문시장 4지구에서는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수없이 반복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상황만큼 또 안타까운 건 없을 텐데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다중이용시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중 백화점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최근 대구에서는 새로운 백화점이 들어서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에 관해 김가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가희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화재가 전통시장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모두 돌아봐야 한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에 이어서 최근에는 팔달시장과 여수 수산시장까지 전통시장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젠 지금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백화점 관련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최근 새롭게 문을 연 신세계 백화점과 관련된 제보들이었는데요. 특히 신세계 백화점이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은 물론 관광객들까지 발길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제보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전관리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13년과 14년에는 한창 공사가 진행될 때 인부들의 사망사고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15년에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공빔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12명의 추락사까지 발생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지난해 12월 11일 신세계 백화점 현관 갈바 기둥이 무너진 사고가 있었는데요. 대구시는 준공 승인을 내준 상황이었지만 잦은 사고가 이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방문객들은 부실 공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픈하기 전에, 정식 오픈하기 전에 VIP 방문이 있어서 갔는데 아직도 외벽 공사를 안 마쳤더라고요. 아직 너무 안전 불감증이 아닌가. 좀 여러모로 좀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또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시기가 경주 지진과 서문시장 화재 등의 사고들과 맞물렸는데요. 그와 관련된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확신보다는 의문이 더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최근 화재와 관련된 안전관리 문제는 또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의 상황들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법의 사각지대입니다. 먼저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북적이는 에스컬레이터 앞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세워져 있는데 또 다른 곳엔 옷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벽 쪽을 보니까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곳은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라인인데요. 방화 셔터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불길의 번짐과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화 셔터 자리를 이렇게 방해물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방화 셔터 자리에 물건이 적재돼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재가 났을 시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거나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방화 셔터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방해물이 적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방화 셔터가 내려오다 방해물에 걸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물건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화재가 더 크게 발생할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물건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것도 참 위험한 상황인데 옷이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나중에 정말 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기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방화 셔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보면요. 에스컬레이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적하신 부분처럼 에스컬레이터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에스컬레이터로 모여드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백화점을 이용하는 평균 인원에 비해 적은 엘리베이터 수와 그마저도 지하에서부터 정원이 가득 찬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위층에서는 쉽게 이용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어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은
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이런 상황에 가이드라인이 쳐지게 되고 그럼 이 가이드라인이 방화 셔터 내려오는 것을 또 막게 되는 방해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를 지키는 안내원의 수가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대부분 한 명씩 배치되고 많게는 2명뿐이었다는 겁니다. 네, 하나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의 사각지대란 말은 무슨 뜻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거는 법도 지켜지지 않는데 이렇게 사소한 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기업에서 얼마만큼 안전에 기하고 있는지 참 그런 의문에서 시작됐습니다. 옆을 보시면 이곳은 식당가와 영화관이 있는 신세계백화점 8층입니다. 이곳은 다른 층과는 다른 컨셉으로 어두운 분위기에 실내에서 도심 속을 걷는 기분이 들어 젊은 층에게 참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 네, 확실히 다른 층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이곳의 문제점은 또 무엇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음식점과 영화관이 백화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참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다중이용 시설과 다중이용 업소의 차이입니다. 다중이용 업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음식점과 영화관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 2층 이상의 이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인데요. 다중이용 업소 특별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중이용 업소와 달리 다중이용 시설은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업소보다는 큰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항이나 지하철역 그리고 백화점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시설은 소방시설법이나 소방시설 안전관리 기준 법률에 따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이로 어떤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영상으로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8층은 다중이용 업소에 해당하는 식당가들과 영화관이 다중이용 시설 백화점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음식점과 영화 상영관 등과 같은 다중이용 업소는 다중이용 업소 특별법에 따라 소방시설 적용을 받습니다. 방염 처리가 된 내부 장식재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규정은 소방법상은 없고 단지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일정 이제 노래방이라든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휴게 음식점은 다중이용업소 특법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중이용 업소인 음식점들이 다중이용 시설 한 층을 둘러싸고 있을 경우 어디까지 업소로 기준을 둬야 할 것인가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음식점 외부 벽면과 로비 부분은 음식점인 다중이용 업소가 아닌 다중이용 시설인 백화점 내부 인테리어로 두고 있어 방염 처리 규제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방염제 사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거죠. 백화점 안에 음식점과 영화관이 들어와 있는 구조는 흔하기도 하지만 안전사고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8층은 아무래도 음식점과 영화관이 한 층에 자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다른 층에 비해서 많은 인파가 분명히 몰리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건 아닌가요? 네, 어디를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법을 지키고는 있지만 법에만 허용된 설계는 화재 사각지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업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니었나 아쉬움이 드는 부분이죠. 특히 8층에는 가로등과 나무 등의 조형물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형물은 탈출 경로에 방해물이 될 뿐더러 조형물이나 코너 등의 벽면을 알리는 유도등도 없어 정전이 됐을 경우 길을 찾기보다는 촉각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은 인파의 시야가 가려 조형물이 큰 위험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직접 아이와 방문한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자마자 왜 이렇게 어둡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저같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는 입장에서는 애가 다칠까봐 그게 아무래도 조형물이 많고 하니까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불편한 게 많았어요. 네, 최근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곳 가운데 하나가 신세계 백화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곳으로는 수만 명의 인파를 생각하면 정말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사실 법적인 규제도 맞추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업의 안전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개점한 지 한 달 만에 방문객이 500만 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심에 신세계 백화점도 좀 더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가희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유는 모두 그 전에 대비를 하기보다 설마는 생각에 그친다는 것에 생겨난 건데요. 이제는 달라져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의 사각지대를 만드는 기업보다 법을 앞장서는 기업을 기대합니다.